당신은 몇 살 때 마지막으로 심장이 뛰는 사랑을 해보셨나요? 명품보다 완벽을 줬던 여자가 목요일 오후 3시 단 한 남자를 만나 인생 전체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에겐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럼 이야기 시작할게요. 가을 햇살이 강남대로 플래그십 스토어 통유리를 비추던 오후였다. 이서연은 회의실 창가에 서서 거리를 내려다봤다. 10cm 힐을 신은 발이 욱신거렸다. 52세의 몸은 정직했다. 아무리 필라테스와 요가로 관리해도 하루 종일 힐을 신으면 발목이 비명을 질렀다. 하지만 그녀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다. 27년 동안 익힌 기술이었다. 이서연 상무님, 이번 시즌 매출이 전년 대비 37% 상승했습니다. 뒤에서 들리는 박수 소리. 서연은 천천히 돌아서서 미소를 지었다. 완벽한 미소. 거울 앞에서 수천 번 연습한 그 미소. 시그니처 올백 헤어, 미니멀한 네이비 슈트, 목선을 감춘 실크 블라우스. 52세라는 나이를 지우기 위한 철저한 계산. 목에는 카르띠에 목걸이, 손목에는 롤렉스 데이저스트. 모든 것이 계산되고 배치된 이미지였다. 만족하면 안 됩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회의실을 채웠다. 차갑고 날카롭게. 다음 시즌은 더 공격적으로 나가야 해요. MZ세대 타겟 라인이 특히 중요합니다. 제대로 안 되면 담당자들 각오하세요. 젊은 직원들이 고개를 숙였다. 서연은 그들의 표정을 읽었다. 두려움, 존경, 그리고 아주 미세한 경멸. 저 나이 먹은 여자가 뭘 알아? 그녀는 그 시선들에 익숙했다. 27년 동안 남성 중심의 패션업계에서 살아남으려면 부드러움은 독이었다. 여자 남자 상무보다 2배로 냉혹해야 했다. 3배로 완벽해야 했다. 그래야 겨우 동등하게 취급받았다. 회의가 끝나자 직원들이 우르르 빠져나갔다. 비서 김미정만 남아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오늘 보고 인터뷰 정말 멋지셨어요. SNS 반응 폭발적입니다. 팔로워가 30만 돌파했어요. 서연은 핸드폰을 확인했다. 인스타그램 알림이 끊임없이 울렸다. 이서연 상무님 진짜 동안 여왕. 대체 어떻게 관리하세요? 52세 맞아요? 완전 40대 초반인데요. 저렇게 아름답게 늙고 싶다. 인생 목표. 피부 비결 좀 알려주세요, 언니. 아름답게 늙고 싶다. 서연은 핸드폰을 꺼버렸다. 그 단어가 목구멍에 가시처럼 박혔다. 늙다. 아무리 포장해도 본질은 변하지 않았다. 미정 씨, 오늘 일정 정리해줘요. 저녁에 약속 있어요. 거짓말이었다. 약속 같은 건 없었다. 그냥 집에 빨리 가고 싶지 않았다. 플래그십 스토어를 나와 청담동 뒷골목 작은 카페로 향했다. 오후 4시. 일부러 사람이 뜸한 시간을 골랐다. 유명해진 후로 거리에서 사진 한 장만요. 하는 사람들이 늘었다. SNS 인증샷. 그들에게 서연은 완벽한 패션 아이콘이어야 했다. 단 한 치의 흐트러짐도 없이. 카페는 예상대로 비어 있었다. 서연은 구석 자리에 앉아 아메리카노를 주문했다. 설탕도 우유도 없이. 칼로리를 계산하는 게 습관이었다. 창밖을 바라봤다. 가을 햇살이 낙엽을 비쳤다. 아름다운 광경이었지만 서연의 가슴은 텅 비어 있었다. 행복해? 누군가 물어본다면 그녀는 당연히 네라고 답할 것이다. 성공한 커리어, 강남 아파트, 해외여행, 명품 가방들, 모든 것을 가졌다. 하지만 밤에 홀로 누울 때면 공허함이 밀려왔다. 마치 폐허가 된 성처럼. 겉보기엔 화려하지만 안은 텅 빈. 핸드폰이 울렸다. 남편 최민수였다. 저녁 뭐 먹고 싶어? 오늘 시장 가서 좋은 재료 샀어. 삼계탕 끓여 놓을까?
요즘 환절기라 몸보신해야지. 서연은 문자를 읽고 한숨을 쉬었다. 고마워. 근데 다이어트 중이라 조금만 먹을게. 짧게 답장을 보냈다. 4년 전 민수는 조기 은퇴했다. IT 대기업 임원에서 전업주부로. 당신 커리어가 더 중요하니까. 내가 집안의 말과 함께. 처음 1년은 고마웠다. 2년 차부터 답답했다. 3년 차엔 짜증났다. 그리고 4년 차인 지금 그는 남편에서 집에 있는 사람으로 변했다. 서연은 커피를 마시다 말고 카페 문을 열고 나갔다. 갑자기 숨이 막혔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이었다. 아! 몸이 부딪혔다. 뜨거운 아메리카노가 그녀의 손등에 튀었다. 이런, 정말 죄송합니다. 남자의 목소리. 낮고 부드러웠다. 서연은 손등을 보았다. 커피 얼룩이 번졌지만 뜨겁지 않았다. 이미 식은 커피였다. 괜찮아요. 그녀가 대답하려는 순간 남자의 포트폴리오가 바닥에 쏟아졌다. A4 용지들이 가을바람에 날렸다. 아, 제가 정리할게요. 남자가 황급히 무릎을 꿇고 서류를 주었다. 서연도 자연스럽게 몸을 숙였다. 그리고 고개를 들었을 때 눈이 마주쳤다. 시간이 멈췄다. 남자는 40대 초반으로 보였다. 짙은 갈색 머리카락이 이마에 흘러내렸고 섬세한 이목구비에는 지적인 분위기가 감돌았다. 하지만 무엇보다 그녀를 사로잡은 건 그의 눈빛이었다. 그는 패션 아이콘 이서연 상무를 보는 게 아니었다. 그냥 한 여자를 보고 있었다. 혹시 이서연 상무님이신가요? 남자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다. 서연의 심장이 두근거렸다. 이상했다. 수천 번 들었던 질문인데 이번엔 달랐다. 네. 그런데요? 와. 저, 박지훈이라고 합니다. 그가 손을 내밀었다. 서연은 악수를 받았다. 그의 손은 따뜻했고 거칠지 않았다. 디자이너의 손, 무언가를 섬세하게 만들어내는 사람의 손. 악수가 필요 이상으로 길어졌다. 서연은 먼저 손을 빼지 못했다. 박지훈 디자이너입니다. 이사님, 정말 팬이에요. 그가 수줍게 웃었다. 눈가에 잔주름이 생겼다. 40대 초반의 성숙함과 소년 같은 순수함이 묘하게 섞인 미소. 엘리시아 지난 시즌 컬렉션, 정말 완벽했어요. 특히 그 미니멀 슈트 라인, 직선 커팅이랑 어깨선 처리가 예술이었어요. 서연은 당황했다. 업계에서 이서연 상무라는 직함을 향한 존경은 익숙했다. 칭찬도 많이 받았다. 하지만 이 남자는 달랐다. 그는 이를 보고 있었다. 그리고 동시에 그녀를 보고 있었다. 감사합니다. 포트폴리오 괜찮아요? 아, 네. 다행히 커피 안 묻었네요. 오늘 엘리시아 협력 디자이너 지원하러 가는 길이었어요. 이렇게 먼저 뵙게 되다니 영광이에요. 떨리네요. 그가 포트폴리오를 정리하며 다시 한번 그녀를 바라봤다. 그 시선 속에는 존경 이상의 무언가가 있었다. 관심, 호기심, 그리고 끌림. 서연은 그것을 느꼈다. 27년간 수많은 남자들을 만나왔지만 이런 시선은 처음이었다. 그럼 회사에서 뵙게 되겠네요. 포트폴리오 기대할게요. 돌아서려는데 박지훈이 말했다. 저기, 실례가 안 된다면 명함 한 장 받을 수 있을까요? 서연은 가방에서 명함을 꺼냈다. 손이 살짝 떨렸다. 지훈이 명함을 받으며 그녀의 손가락을 스쳤다. 짧은 접촉이었지만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다. 감사합니다. 꼭 좋은 결과로 다시 뵙겠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고 걸어갔다. 하지만 10발자국을 가기도 전에 뒤돌아보고 말았다. 지훈은 여전히 그 자리에 서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눈이 다시 마주쳤다. 그리고 그 순간 서연은 알았다. 위험해. 이 사람은
위험해. 차에 올라탔다. 시동을 걸었지만 출발하지 못했다. 심장이 빨리 뛰었다. 손등이 화끈거렸다. 커피가 튄 자리가 아니라 그가 만진 곳이 백미러로 자신을 봤다. 볼이 붉어져 있었다. 미쳤나? 나 지금 뭐 하는 거야? 52년 인생, 27년 결혼 생활, 그리고 27년 만에 느끼는 설렘. 하지만 미소가 지워지지 않았다. 서연은 엑셀을 밟았다. 집으로 가는 길이었지만 마음은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다. 강남 대치동 아파트 30평형. 최근 시세로 25억. 현관문을 열자 삼계탕 냄새가 풍겼다. 한약재 냄새도 함께. 왔어? 피곤하지? 오늘 한약재 듬뿍 넣었어. 황기, 대추도 넣고. 맛있을 거야. 민수가 앞치마를 두른 채 웃었다. 54세. 은퇴 후 10kg 찐 몸. 편한 트레이닝복. 슬리퍼. 한때 잘 나가던 IT 대기업 임원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다. 서연은 가방을 소파에 던지고 힐을 벗었다. 발이 붓고 아팠다. 고마워요. 근데 나 다이어트 중이라 샐러드만 먹을게요. 헤이, 너무 마른 거 아냐? 요즘 얼굴에 살이 더 빠진 것 같은데. 건강 챙겨야지. 나이 들수록 면역력이 중요해. 52살인데 무리하면 안 돼. 그 말들이 칼처럼 가슴을 찔렀다. 서연은 대답 없이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드레스룸 거울 앞에 섰다. 천천히 옷을 벗었다. 네이비 슈트 재킷, 실크 블라우스, 펜슬 스커트, 스타킹, 마지막으로 속옷까지. 거울은 정직했다. 52세의 몸. 아무리 필라테스와 요가를 해도, 아무리 고가의 바디크림을 발라도 중력은 거짓말하지 않았다. 가슴은 예전만큼 탄력 있지 않았다. 한때 D컵이었지만 이제는 처졌다. 팔뚝 안쪽 살은 조금씩 흔들렸다. 배는 평평했지만 허벅지 안쪽에는 셀룰라이트가 보였다. 목선에는 가는 주름이 생기기 시작했다. 동안이라고? 다 화장발이지.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나쁘지 않았다. 27년간의 철저한 관리 덕분이었다. 같은 나이 여자들보다는 확실히 나았다. 그런데 오늘 카페에서 만난 그 남자의 눈빛에는 나이가 없었다. 그는 52세 임원을 본 게 아니라 그냥 한 여자를 봤다. 27년 만에 느껴본 시선이었다. 서연은 핸드폰을 켰다. 인스타그램에 오늘 회의 사진을 올렸다. 완벽하게 보정된 사진. 또 한 시즌의 성공. 늘 응원해주시는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해시태그 엘리시아, 해시태그 패션, 해시태그 커리어우먼, 해시태그 동안 비결. 5분 만에 좋아요 3,000개. 댓글이 순식간에 쏟아졌다. 여신, 어떻게 52세가 이렇게 젊어 보일 수가? 완벽해요, 언니. 동안 비결 알려주세요. 52세 맞아요? 거짓말이죠? 40대 초반 같은데요. 서연은 쓴웃음을 지으며 핸드폰을 던졌다. 완벽한 여자. 하지만 그 누구도 물어보지 않았다. 당신은 행복한가요? 당신은 외롭지 않나요? 당신은 마지막으로 언제 누군가에게 설렜나요? 여보, 이번 주말에 등산 갈까? 날씨도 좋다던데. 북한산 단풍이 예쁘다더라. 이번 주는 바빠. 다음에. 그래. 항상 바쁘네. 저번 주도 그랬고, 저저번 주도.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어디 간 게 언제였지? 1년 됐나? 모르겠어요. 기억 안 나. 대화가 끊겼다. 텔레비전 소리만 방을 채웠다. 예능 프로그램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지만 이 집에는 웃음이 없었다. 우리 대화가 언제부터 이렇게 건조해졌지? 2년 전부터 침실을 분리했다. 표면적인 이유는 일찍 일어나는데 당신 방해하기 싫어서였지만 진짜 이유는 달랐다. 더 이상 남편을 남자로 보지 않았다. 그리고 남편도 그녀를 여자로 보지 않았다.
부부관계는 1년에 서너 번으로 줄었다. 그것도 의무처럼. 빨리 끝내야 할 일처럼. 민수는 서연의 몸을 탐험하지 않았다. 그저 자신의 욕구를 해소할 뿐이었다. 5분이면 끝났다. 전이도 애무도 키스도 없이. 미안, 빨리 끝났네. 그게 그의 유일한 말이었다. 서연은 천장을 바라보며 눈물을 삼켰다. 나는 이제 여자가 아니구나. 27년 결혼 생활. 어느 순간 그들은 아니 룸메이트만도 못했다. 룸메이트는 적어도 대화를 하니까. 식사를 마치고 각자의 방으로 들어갔다. 서연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오늘 만난 그 남자의 얼굴이 떠올랐다. 박지훈, 40대 초반, 12살 어린. 미쳤어. 내가 왜 이러지? 하지만 가슴이 계속 두근거렸다. 52년 인생에서, 아니 27년 만에 느끼는 이 설렘은 도대체 뭘까? 핸드폰을 켰다. 명함철을 뒤졌다. 오늘 받은 명함은 없었다. 아, 내가 준 거였지. 서연은 핸드폰을 내려놓고 눈을 감았다. 하지만 잠들지 못했다. 그의 눈빛이, 그의 미소가, 그의 목소리가 계속 맴돌았다. 그리고 무엇보다 악수할 때의 그 느낌. 따뜻하고 부드럽고 섬세한 손. 민수의 손은 이제 거칠었다. 설거지와 청소로. 한때 키보드를 두드리던 손은 사라졌다. 서연은 자신의 손을 바라봤다. 명품 핸드크림을 바른 손. 매니큐어가 완벽하게 칠해진 손. 나는 왜 이렇게 관리하는 걸까? 누굴 위해서? 답은 없었다. 그저 습관이었다. 완벽해야 한다는 강박이었다. 새벽 2시가 넘어서야 겨우 잠들었다. 꿈속에서 서연은 다시 그 카페에 있었다. 그리고 박지훈이 다가와 그녀의 손을 잡았다. 함께 가실래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함께 걸었다. 어디로 가는지 몰랐지만 중요하지 않았다. 그저 함께라는 것만으로 충분했다. 2주가 지났다. 서연은 그 남자를 잊으려 애썼다. 일에 몰두했다. 새벽 6시 출근, 밤 10시 퇴근. 주말에도 회사에 나갔다. 하지만 이상했다. 목요일 오후 3시만 되면 심장이 두근거렸다. 그가 그 시간에 포트폴리오 들고 걷던 모습이 자꾸 떠올랐다. 미친 거야. 이서연, 정신 차려.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52세 기업 임원이 40대 프리랜서 디자이너한테 설렌다는 게 말이 되나? 10월 둘째 주 월요일 오전 9시. 엘리시아 본사 대회의실. 분기별 협력 디자이너 선발 회의. 서연은 심사위원으로 참석했다. 신규 협력 디자이너 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인사팀장 김 부장의 말과 함께 3명이 들어왔다. 2명의 여자 디자이너. 20대 후반으로 보였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박지훈. 서연의 심장이 쿵 떨어졌다. 네이비 재킷에 흰 셔츠. 깔끔한 헤어스타일. 그리고 그 눈빛. 지훈은 회의실을 둘러보다가 서연을 발견했다. 눈이 커졌다. 놀란 표정을 숨기지 못했다. 하지만 곧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를 보는 순간 서연은 숨이 막혔다. 안녕하십니까, 박지훈입니다. 프리랜서 디자이너로 5년간 활동했으며 미니멀리즘과 지속 가능한 패션에 관심이 많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목소리가 떨렸다. 아주 미세하게. 하지만 서연은 알아챘다. 그도 긴장하고 있었다. 회의가 시작됐다. 신규 시즌 컬렉션 방향, 타겟 고객층, 예산 배분. 하지만 서연은 한마디도 집중할 수 없었다. 지훈의 시선이 느껴졌다. 그는 회의 자료를 보는 척하면서 계속 그녀를 훔쳐봤다. 서연도 모르게 시선을 돌렸을 때 눈이 마주쳤다.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다. 서연은 재빨리 고개를 돌렸다.
다리를 꼬았다가 풀었다가 반복했다. 목이 말랐다. 물을 마셨다. 손이 떨렸다. 상무님, 신규 디자이너들에 대한 의견 있으십니까? 네, 정신을 차렸다. 모두가 그녀를 쳐다보고 있었다. 네, 좋습니다. 세 분 모두 포트폴리오가 훌륭하네요. 그 방향으로 진행하죠. 겨우 답했다. 회의가 끝났다. 직원들이 우르르 빠져나갔다. 서연도 일어나려는데 누군가 다가왔다. 이사님, 지훈이었다. 회의실이 비었다. 둘만 남았다. 또 뵙게 됐네요. 그러게요. 합격 축하해요. 포트폴리오가 정말 좋았나 봐요. 우리 팀 까다로운데 잘 적응하시길. 차갑게 말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떨렸다. 이사님 덕분입니다. 그날 이사님께 부딪힌 게 행운이었어요. 시선이 마주쳤다. 서연은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이건 아니었다. 회사에서, 그것도 같은 부서 사람과 이런 눈빛을 교환하면 안 됐다.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첫 프로젝트 브리핑은 이번 주 목요일 오후에 있을 거예요. 돌아서려는데 지훈이 말했다. 이사님, 혹시 커피 한 잔 괜찮으세요? 서연은 멈췄다. 컨셉에 대해 조언 좀 구하고 싶어서요. 프로젝트 시작하기 전에 이사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위험한 제안이었다. 서연은 거절해야 한다는 걸 알았다. 지금 당장 거절하고 나가야 한다는 걸. 하지만 입에서 다른 말이 나왔다. 좋아요. 오늘 오후 3시 회사 근처 카페에서 봐요. 오후 2시 50분. 서연은 화장실에서 화장을 고쳤다. 립스틱을 지우고 다시 발랐다. 더 밝은 색으로 향수를 뿌렸다. 샤넬 넘버 5. 평소엔 쓰지 않는 향수였다. 거울을 보며 머리카락을 정리했다. 올백 헤어를 풀어 부드럽게 내렸다. 이서연, 지금 뭐 하는 거야?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회사를 나와 청담동 한적한 카페로 향했다. 회사에서 도보로 10분 거리. 직원들이 잘 오지 않는 곳. 카페 2층 구석 자리. 지훈이 먼저 와 있었다. 창가 자리. 가을 햇살이 그를 비쳤다. 서연을 보자 일어나 의자를 빼줬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업무니까요. 그래서 조언이 필요하다고 했죠? 서연은 최대한 차갑게 말했다. 선을 지켜야 했다. 지훈은 노트북을 꺼냈다. 디자인 스케치를 보여줬다. 이번 시즌 컨셉이 시간을 초월한 우아함이잖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사님 의견이 궁금합니다. 진지하게 일 얘기를 했다. 서연도 집중했다. 그녀는 프로였다. 30분 동안 디자인에 대해 토론했다. 커팅, 소재, 컬러 팔레트, 타겟 고객층. 서연은 예리한 지적을 했고 지훈은 경청하며 메모했다. 역시 이사님이세요. 제가 놓친 부분들을 정확히 짚어주시네요. 27년 했으니까요. 경험은 거짓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대화가 바뀌었다. 이사님, 실례가 안 된다면 하나 여쭈어봐도 될까요? 뭔데요? 왜 그렇게 완벽하려고 하세요? 서연은 커피잔을 내려놓았다. 무슨 말이죠? SNS 봤어요. 팔로워 30만. 매일 완벽한 사진, 완벽한 코디, 완벽한 멘트. 한치의 틈도 없으시잖아요. 가슴이 뜨끔했다. 근데 궁금해요. 진짜 이서연 씨는 어떤 사람이에요? 이서연 씨. 그 호칭이 이상하게 낯설었다. 너무나 낯설고 동시에 달콤했다. 27년 동안 이사님, 상무님, 엄마, 여보로만 불렸다. 이서연 씨로 불린 게 언제였더라? 결혼 전? 대학생 때? 진짜 저요? 목소리가 떨렸다. 서연은 창밖을 바라봤다. 글쎄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너무 오래 이사님으로만 살아서. 찾아보면 안 될까요? 진짜 이서연 씨를. 어떻게요? 우리 함께. 침묵이 흘렀다. 카페 안에는 잔잔한 재즈가 흘렀다. 빌리 홀리데이의 목소리.
지훈이 테이블 너머로 손을 뻗었다. 서연의 손을 가만히 덮었다. 따뜻했다. 민수의 손과는 완전히 달랐다. 섬세하고 부드럽고 살아있었다. 서연은 손을 빼야 한다는 걸 알았다. 지금 당장 일어나서 나가야 한다는 걸. 하지만 움직이지 못했다. 이사님. 아니, 서연 씨, 처음으로 이름을 불렀다. 저, 솔직히 말씀드려도 될까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카페에서 봤을 때부터 계속 생각났어요. 매일 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이사님은, 아니, 서연 씨는 다른 사람들처럼 저를 보지 않았어요. 40대 프리랜서나 경력 단절 디자이너로 보지 않고 그냥 사람으로 봐줬어요. 그게 너무 좋았어요. 서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지훈 씨, 처음으로 이름을 불렀다. 위험해요. 저 결혼했어요. 그리고 우린 12살 차이예요. 알아요. 다 알아요. 그의 눈빛이 진지했다. 그래도 서연 씨를 보면 자꾸 마음이 가요. 나이가 중요한가요? 직장이 중요한가요? 저는 그냥 서연 씨가 궁금해요. 완벽한 이사님이 아니라 진짜 서연 씨가. 27년 결혼 생활. 남편은 한 번도 그녀를 여자로 대하지 않았다. 항상 아내였고 애 엄마였고 커리어 우먼이었다. 그는 그녀의 겉모습만 봤다. 성공한 여자, 돈 잘 버는 여자, 집안 살림을 책임지는 여자. 하지만 지금 이 남자는 다른 것을 보고 있었다. 여자를 보고 있었다. 52세지만 여전히 욕망하고 사랑받고 싶어하는 한 명의 여자를. 여기서만, 겨우 목소리가 나왔다. 여기서만 그렇게 불러줘. 회사에서는 안 돼. 지훈이 웃었다. 눈가에 주름이 생겼다. 40대의 성숙한 매력. 알겠습니다. 서연 씨. 그 호칭이 너무 달콤했다. 그날 밤 서연은 잠들지 못했다. 지훈의 손길이, 지훈의 목소리가, 서연 씨라는 그 호칭이 계속 맴돌았다. 새벽 3시, 서연은 침대에서 일어나 거울 앞에 섰다. 52세. 하지만 오늘 그녀는 달라 보였다. 뭔가 빛나고 있었다. 핸드폰을 확인했다. 지훈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다. 오늘 감사했습니다. 서연 씨. 다음에 또 만나도 될까요? 디자인 얘기 더 하고 싶어요. 서연은 한참 문자를 바라보다가 답장을 보냈다. 목요일 오후 3시. 같은 카페에서. 전송 버튼을 누르는 순간 심장이 두근거렸다. 나 지금 뭐 하는 거지?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다. 27년 만에 처음으로 그녀는 살아있다고 느꼈다. 그 후로 매주 목요일 오후 3시가 됐다. 서연과 지훈은 그 카페에서 만났다. 처음 2번은 정말 일 얘기만 했다. 3번째 만남부터 조금씩 달라졌다. 4번째 만남, 그들은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눴다. 지훈은 5년 전 이혼했다고 했다. 아이는 없었다. 전 부인은 그가 예술가 기질이 너무 강하다며 떠났다. 사실 상처였어요. 오랫동안. 근데 지금은 괜찮아요. 오히려 자유로워진 것 같아요. 서연도 자신의 이야기를 했다. 27년 결혼 생활, 4년 전 은퇴한 남편, 딸, 그리고 공허한 일상. 사는 게 아니라 굴러가는 것 같아요. 매일 똑같은 루틴. 일하고, 집에 가고, 자고, 일어나고. 외로우시겠어요. 너무 외로워. 처음으로 고백했다. 27년 동안 아무에게도 하지 못했던 말. 지훈이 그녀의 손을 잡았다. 이번에는 더 오래. 저도 외로워요. 그래서 서연 씨를 보면 끌려요. 5번째 만남. 10월 셋째 주 목요일. 청담동 카페 루프탑. 가을 햇살이 쏟아지는 자리. 서연 씨, 오늘 정말 예쁘네요. 서연은 오늘 특별히 신경 썼다. 부드러운 베이지 슈트,
웨이브를 살린 헤어스타일, 그리고 평소보다 진한 립스틱. 고마워요. 근데 우리 이러다 들키면 어떡해요? 걱정돼요. 저 직장인이에요. 게다가 결혼했고 나이 차이는요? 신경 안 쓰세요? 직설적인 질문. 당연히 신경 쓰죠. 우린 12살 차이잖아요. 당신은 40살이고 나는 52살이에요. 나이가 뭐가 중요해요? 지훈이 그녀의 손을 잡았다. 서연 씨는 그냥 매력적인 여자예요. 이사님도 아니고 누구 아내도 아니고 그냥 서연 씨. 가슴이 뛰었다. 솔직히 말할게요. 처음 카페에서 봤을 때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아름다운 사람은 처음 봤거든요. 나이? 상관없어요. 저는 그냥 서연 씨가 좋아요. 말하는 것도, 웃는 것도, 생각하는 방식도. 서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나 완벽하지 않아요. 주름도 있고 몸도 예전 같지 않고. 그게 뭐가 중요해요? 지훈이 그녀의 얼굴을 감싸쥐었다. 서연 씨, 저 키스해도 될까요? 시간이 멈췄다. 서연은 대답 대신 눈을 감았다. 지훈이 천천히 다가왔다. 그의 입술이 그녀에게 닿았다. 부드럽고 조심스럽게 27년 만에 느끼는 키스. 남편과는 달랐다. 민수의 키스는 형식적이었다. 빨리 끝내야 할 의무. 하지만 지훈의 키스는 달랐다. 탐험하듯, 음미하듯 그녀를 느끼며 그의 혀가 부드럽게 그녀의 입술을 핥았다. 서연은 입을 벌렸다. 혀가 들어왔다. 달콤했다. 키스는 길어졌다. 1분, 2분, 숨이 가빠졌다. 마침내 떨어졌을 때 둘 다 얼굴이 붉어져 있었다. 서연 씨. 응. 더 하고 싶어요. 서연도 알았다. 무슨 말인지. 나도. 10월 넷째 주 목요일. 하늘에서 폭우가 쏟아졌다. 서연 씨, 비가 너무 많이 오는데. 청담동 카페 창밖으로 폭우가 쏟아졌다. 그러네요. 그칠 때까지 기다려야겠어요. 아니면 지훈이 그녀를 바라봤다. 비 그칠 때까지. 어딘가 갈래요? 서연은 알았다.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어디요? 제가 아는 곳이 있어요. 조용하고 아무도 모르는 곳. 심장이 두근거렸다. 거기 가면 우리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그냥 같이 있고 싶어요. 비 피할 수 있는 곳에서. 거짓말이었다. 둘 다 알고 있었다. 서연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압구정 부티크 호텔 라메르. 작고 세련된 건물. 로비는 조용했다. 직원은 무표정하게 체크인을 도왔다. 308호입니다. 편히 쉬세요. 엘리베이터 안. 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거울에 비친 두 사람. 40대 남자와 50대 여자.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서연의 머릿속이 복잡했다. 하지만 발은 멈추지 않았다. 3층.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다. 복도는 고요했다. 낙지 않은 깨끗한 카펫. 은은한 조명. 308호. 지훈이 도어락에 308을 눌렀다. 문이 열렸다. 깨끗한 방. 킹사이즈 침대. 창밖으로 비가 내렸다. 문이 닫히는 순간 침묵이 흘렀다. 서연은 떨렸다. 온몸이 떨렸다. 27년 만에 남편이 아닌 남자와 방에 있었다. 서연 씨, 후회하면 지금 말해요. 나갈게요. 서연은 거울을 봤다. 52세. 하지만 오늘만큼은 나이가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지훈의 셔츠 칼라를 잡았다. 괜찮아요. 저도 원해요. 지훈이 그녀를 끌어안았다. 키스가 시작됐다. 카페와는 달랐다. 더 깊고, 더 절실하고, 더 뜨거웠다. 그의 손이 그녀의 재킷 단추를 풀었다. 하나씩 천천히. 서연은 눈을 감았다. 감각이 깨어났다.
재킷이 벗겨졌다. 실크 블라우스 단추도 하나씩 풀렸다. 명품 속옷이 드러났다. 블랙 레이스. 오늘 아침 특별히 입은 것. 서연 씨, 정말 아름다워요. 거짓말. 난 52살이에요. 어디를 봐서 주름도 있고 처진 곳도 있고. 지훈이 그녀의 말을 입술로 막았다. 지금 이 순간 나한테 서연 씨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자예요. 진심이에요. 블라우스가 벗겨졌다. 그의 손길이 그녀의 어깨를, 쇄골을, 등을 훑었다. 섬세하고 부드럽게 마치 예술작품을 만지듯 서연의 숨이 거칠어졌다. 27년 동안 잊고 살았던 감각이 깨어났다. 여자로서의 감각. 지훈 씨, 응, 서연 씨, 나 여기 있어. 그들은 침대로 향했다. 빗소리만 들렸다. 지우는 서두르지 않았다. 마치 도자기를 다루듯 조심스럽게 그녀를 대했다. 옷이 하나씩 벗겨졌다. 스커트, 스타킹, 그리고 마지막으로 속옷까지. 서연은 처음으로 남편이 아닌 남자 앞에 벌거벗었다. 부끄러웠다. 52세의 몸. 완벽하지 않은 몸. 하지만 지훈의 눈빛에는 욕망만 있었다. 완벽해요, 서연 씨. 모든 게. 그는 진심이었다. 그의 입술이 그녀의 목선을 따라 내려갔다. 쇄골, 가슴, 배. 천천히, 아주 천천히. 마치 그녀의 몸을 외우듯. 서연은 눈을 감았다. 감각이 폭발했다. 아? 신음이 터져나왔다. 27년 동안 참았던 신음. 지훈의 손이 아래로 내려갔다. 허벅지 안쪽을 쓰다듬었다. 천천히 점점 위로. 그리고 마침내 그곳에 닿았다. 서연 씨, 벌써 이렇게? 부끄러워. 부끄러울 것 없어요. 아름다워요. 서연 씨의 모든 게. 그의 손가락이 그녀 안으로 들어왔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아? 지훈 씨? 너무 오랜만이었다. 민수는 전이 같은 걸 하지 않았으니까. 지훈의 손가락이 안팎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천천히 리듬을 타며 서연의 몸이 그 리듬에 맞춰 흔들렸다. 그녀는 침대 시트를 움켜쥐었다. 서연 씨, 기분 좋아요? 응. 너무 좋아? 너무. 손가락이 하나 더 들어왔다. 2개. 더 깊이. 서연은 허리를 들어 올렸다. 더 원했다. 더 깊이 원했다. 지훈 씨, 제발. 뭘 원해요, 서연 씨. 말해줘요. 너를 원해. 안 해. 너를 느끼고 싶어. 지훈도 옷을 벗었다. 서연은 그의 몸을 봤다. 40대 남자의 몸. 탄탄하고 아름다웠다. 그리고 그의 욕망도 봤다. 그녀를 향한 욕망. 지훈이 그녀 위로 올라왔다. 키스하며 천천히 위치를 잡았다. 서연 씨, 아프면 말해요. 천천히 들어왔다. 아주 천천히. 서연의 입이 벌어졌다. 소리 없는 비명. 크다. 천천히 할게요. 급하지 않아요. 조금씩, 조금씩 더 깊이. 서연의 몸이 그를 받아들였다. 꽉 찼다. 가득 찼다. 다 들어갔어요. 괜찮아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말이 나오지 않았다. 지훈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천천히 빠졌다가 천천히 들어왔다. 리듬이 생겼다. 서연은 그의 등을 안았다. 근육이 느껴졌다. 살아있는 남자의 몸. 좋아. 너무 좋아. 리듬이 빨라졌다. 지훈의 숨도 거칠어졌다. 침대가 삐걱거렸다. 두 사람의 신음이 방을 채웠다. 서연 씨, 너무 좋아요. 나도 너무 좋아. 지훈이 각도를 바꿨다. 더 깊이 들어갔다. 서연의 몸이 활처럼 휘었다. 거기가 좋아. 여기. 응. 계속해줘.
빗소리와 신음소리가 섞였다. 창밖의 세상은 사라졌다. 오직 두 사람만 존재했다. 서연은 27년 동안 잊었던 감각들을 되찾았다. 여자로서의 감각, 욕망하는 존재로서의 감각, 사랑받는 존재로서의 감각. 지훈의 손길 하나하나가 그녀를 깨웠다. 그의 숨결 하나하나가 그녀를 살아있게 했다. 서연 씨, 곧 갈 것 같아요. 나도 거의 같이, 꼭 같이 가요. 리듬이 더 빨라졌다. 더 깊어졌다. 더 절박해졌다. 서연의 손이 아래로 내려가 자신을 만졌다. 그 감촉이 그녀를 끝으로 몰아갔다. 지금 가. 서연의 몸이 경련하듯 떨렸다. 안이 조였다. 파도가 밀려왔다. 거대한 파도. 지훈아, 처음으로 반말로. 지훈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마지막으로 깊이 밀어넣고 모든 것을 쏟아냈다. 서연아, 그도 반말로 그녀를 불렀다. 두 사람은 절정의 순간을 함께 맞이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여운이 천천히 가라앉았다. 지훈은 여전히 그녀 안에 있었다. 그녀 위에 쓰러졌다. 둘 다 숨을 헐떡이고 있었다. 무거워요? 이대로 있어줘. 그들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다. 땀에 젖은 몸이 서로에게 달라붙어 있었다. 심장 소리가 들렸다. 그녀의 것인지 그의 것인지 구분이 안 됐다. 창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내렸다. 세상은 계속 돌아갔다. 하지만 이 방 안에서 두 사람은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지훈이 천천히 빠져나왔다. 서연이 작게 신음했다. 그는 옆으로 누워 그녀를 끌어안았다. 등을 안고 꼭 껴안았다. 서연아, 행복해. 너무 후회 안. 모르겠어. 아직은 너무 좋아서. 지훈이 그녀의 귓불을 입술로 물었다. 살짝. 박지훈, 나도 너무 좋아. 그들은 말없이 누워 있었다. 서로의 체온을 느끼며. 서연은 지훈의 품에 안겨 천장을 바라봤다. 깨끗한 천장. 얼룩 하나 없는. 이게 생각했다. 아니면 외로움일까? 없었다. 하지만 확실한 건 지금 이 순간만큼은 행복하다는 것. 27년 만에 느끼는 충만함이었다. 오후 5시. 비는 그쳤다. 서연은 침대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봤다. 압구정 거리에 불빛이 반짝이기 시작했다. 옆에서 지훈이 잠들어 있었다. 평화로운 얼굴, 소년 같은 얼굴. 서연은 그를 바라봤다. 40세, 12살 어린. 하지만 나이는 중요하지 않았다. 적어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핸드폰을 확인했다. 남편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다. 오늘 정말 늦네. 브랜드 미팅 길어지나 봐. 무리하지 마. 내일 아침 몸보신죽 끓여 놓을게. 가슴이 무너졌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죄책감이 밀려왔다. 거대한 파도처럼.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해방감도 함께 왔다. 27년 동안 아내, 엄마, 이사님으로만 살았던 여자가 오늘 오후만큼은 그냥 여자였다. 욕망하고 사랑받고 살아있는 한 명의 여자. 옷을 입기 시작했다. 속옷, 스타킹, 블라우스, 스커트, 재킷. 하나씩 입을 때마다 돌아가는 느낌이었다. 거울을 봤다. 52세. 하지만 오늘만큼은 눈빛이 달랐다. 뭔가 살아있었다. 가야 해? 늦었어. 지훈이 침대에서 일어나 그녀에게 다가왔다. 뒤에서 껴안았다. 다음 주에도 만날 수 있어? 서연은 거울 속 두 사람을 바라봤다. 40대 남자와 52세 여자. 옷 입은 여자와 벌거벗은 남자. 위험한 조합이었다. 목요일 오후 3시. 응. 308호에서. 지훈이 그녀를 돌려 키스했다.
깊고 진하게. 키스가 끝나고 서연은 그의 이마에 손을 댔다. 이거 위험한 거 알지? 알아 그래도 하고 싶어. 나도. 서연은 먼저 호텔을 나갔다. 로비를 지나 주차장으로 차에 올라타 백미러를 봤다. 머리를 정리하고 립스틱을 고쳤다. 이서연 상무가 돌아왔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서연이 살아있었다. 308호의 서연. 지훈의 품에서 신음하던 그 여자. 차를 몰고 집으로 향했다. 강남으로. 신호 대기 중 핸드폰이 울렸다. 지훈이었다. 서연아, 무사히 가고 있어? 오늘 정말 행복했어. 다음 주가 벌써 기다려져. 사랑해. 서연은 문자를 보고 눈을 감았다. 사랑해. 그 말을 들은 게 언제였더라. 남편은 결혼한 지 10년 후부터 그 말을 하지 않았다. 서연은 답장을 보냈다. 나도 행복했어. 다음 주에 봐. 말은 하지 못했다. 아직은 무서워서.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알고 있었다. 이미 빠져버렸어. 집에 도착했을 때 민수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다. 왔어? 늦었네. 회의 힘들었어? 저녁 먹었어? 삼계탕 남은 거 데워줄까? 아니, 먹었어요. 회의하면서. 피곤해서 먼저 들어갈게요. 서연은 민수를 보지 않고 방으로 들어갔다. 샤워를 했다. 뜨거운 물로 지훈의 흔적을 지우려고. 하지만 몸은 기억했다. 그의 손길을, 그의 입술을, 그의 모든 것을. 샤워를 마치고 침대에 누웠다. 핸드폰을 켰다. 지훈에게서 또 문자가 와 있었다. 잠들기 전에 한 번만 더 말하고 싶어. 오늘 너무 행복했어. 너를 만나서. 서연은 미소 지으며 답장을 보냈다. 나도. 잘 자. 지훈아. 그리고 핸드폰을 끄고 천장을 바라봤다. 이제 어떻게 되는 거지? 무서웠다. 하지만 동시에 설렜다. 27년 만에 느끼는 감정들. 서연은 눈을 감았다. 오늘 오후의 기억이 떠올랐다. 308호. 빗소리. 지훈의 품. 그리고 절정의 순간. 그 순간 52세 여자는 다시 태어났다. 그날 이후 매주 목요일 오후 3시는 서연의 새로운 중독이 됐다. 도어락 308. 그 숫자를 누를 때마다 그녀는 다시 태어났다. 패션 여왕 이서연 상무가 아니라 그냥 한 여자. 욕망하고 사랑받고 살아있는 여자로. 12살 어린 남자에게 빠져버린 52세 여자. 27년 만에 처음 느껴보는 감각. 한 번뿐인 인생, 과연 멈춰야 할까요? 여러분의 의견 댓글에 남겨주세요. 함께 이야기해요. 2편에서 계속됩니다.